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유럽과 미국을 거의 지금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재난 상태 선포했거든요. 내셔널 이머전시 선포하면서 유럽 사람들 미국에 한 달가 오지 마. 그랬는데도 이겔루는 잠재우지를 못하니까는 결국은 드라이브 스루 지금 하겠다고. 근데 미국은 약국이 다 드라이브 스루가 돼요. 그래서 한국의 진단키트만 받으면은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이제는 손 쓸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은 그냥 중국이나 일본, 한국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렇게 약간 구경하듯이 지켜보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도 못 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뭐 만연하게 퍼져 있었고 이제 사망자가 속출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전부 공공기관이라든가 다 문 닫는 거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지 마라. 지역 폐쇄하겠다. 학교고 대학이고 다 폐쇄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의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속도를 일단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폐쇄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고 뭐고 다 문 닫았죠. 예, 공공기관 싹 다 문 닫았어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몇 주건 뭐 한 달이건 비축해놓은 식량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국 지금 마트나 이런 소매점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생필품 진짜 싹쓸이에요. 막 사람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야 나 휴지 샀어 막 이러고 자랑해야 되는. 그래 그럼 나 온라인으로 할까? 예, 진짜 카트가 없어가지고 카트가 다 동이 나가지고 막 실을 수도 없는 뭐 막 손으로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장을 봐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고 진짜 지금 거의 패닉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유럽이나 미국의 그 언론들이 진짜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이 방역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 모델을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늦었다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뭐 마크롱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뭐 이제는 일본까지도 막 이제 손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도와달라고. 네, 이제 일본은 이제 도쿄올림픽이 이제 거의 취소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는 네, 이 상황에서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그 공무원분들이나 질병본부의 그 희생이나 이 영웅 정신이 진짜 빛나는 것 같아요. 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진짜 요즘에 거의 매일매일 국뽕을 맞는 기분입니다. 진짜 외신을 볼 때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금 그 종식되는, 전 세계적으로 빨리 종식되도록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우리도 지금 사실은 줄어들만 하면 계속 이 신천지발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진짜 대구에서 콜센터 막 수십 명이 확진되고 뭐 구로에서도 확진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이 한 1,700명 정도가 대구에서 또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 나는 정말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집단으로 사는 것도 집단으로 자기들이 환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왜 먼저 얘기를 안 했냐는 거지. 왜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네? 자기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자기들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 협조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반, 두 달이 되면서 결국은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니까.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 권영준 시장은 정말 탄핵을 당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은 그냥 불화와 직무유기가 생활화됐어요. 그 뉴스타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윤석열 장모의 그 사문서 위조 사건, 그 부동산 사기 사건에 김건희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기사가 엄청 길어요. 처음에는 뭐야 이런 기사가 나왔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뉴스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를 보면은 사실은 그 깨알같이 숨겨진 몇 인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의 이 사기 사건의 쩐주나 이 사건을 뒤에서 주종한 거의 핵심 이 몸통이 이 김 여사일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타파가 실질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제가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뉴스타파가 정말로 정리를 잘했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와, 진짜 놀라움과 소름이 바바박 돋으면서 서울의 소리에서 좀만 좀 정리를 잘해서 방송을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중요한 걸 터뜨리면서 이게 핵심을 이렇게 잘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뉴스타파 이 시윤보 기자가 정말로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딱 읽었을 때 느끼는 서늘함이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 사건을 딱 읽어보면 얼개가 보여요. 하나의 얼개가 뭐냐? 도대체 이 모녀의 직업이 뭐냐라는 거야. 원래 직업이. 미술 전시기 이거는 내가 뭔데 만든 커리어고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이 가족의 직업이 뭐냐라는 거지. 동생이 부동산 업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동생은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딱 골라내요. 골라내면은 자기의 그 엄마와 누나가 나서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쩐주들을 모읍니다. 쩐주들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을 배분하기 전에 무고죄나 사기죄로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익을 다 차먹는 소위 말해서 부동산 경매 사기꾼들인 거예요. 부동산 경매 브로커와 사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제가 이 뉴스를 다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강남에 있는 아주 조금 이름이 있는 유명한 아주 부동산 경매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사기까지. 저는 이 두 모녀는 원래 직업이 그거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건의 시작은 그 정대택이라는 분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정대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돈천동의 그 안씨라는 분도 그렇고 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경매와 관련돼서 딱 물건을 딱 보고 이거 될 것 같은데 싸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 경매를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한 10%에서 15% 정도 돈만 있으면은 그거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사실 100억짜리를 한 10억 원에서 살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대출 끼고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10억이나 15억 정도가 필요하면은 쩐주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소위 돈 있는 사람들, 사업가나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소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나면 그걸 다시 대팔 때는 이제 배로 풀려서 팔잖아요. 혹은 10배 정도까지 불려서 팔거든요. 그럴 때 수익을 나눠요. 근데 이 정대택이라는 분과 이 부분에서 이제 6개월 안에 54억이라는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반씩 나누게 되는데 이 여자 쪽에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사기죄로 걸어가지고 소송을 겁니다. 내가 강요를 당해갖고 반씩 나누기로 한 거지 실제로는 이거 내 거다. 근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정모 씨의 친구라는 그 법무사가 나서서 그 여자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사기죄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투자한 돈도 자기가 받아야 될 26억도 다 그 여자한테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그 사이에 그 법무사는 그 여자로부터 2억 원의 현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딸의 그 아파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받아요. 그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 아파트에는 보통 정상적인 거래면은 그 대출로 승계하잖아요. 근데 대출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또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딸이 가서 1억 원을 현찰을 가져가서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실은 26억 중에서 13억을 내가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내가 거짓 증언을 한 거라고 다시 법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장모가 2억 원을 법무사한테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검사가 이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2년 실형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녀는 이 사람을 상대로 사기죄로 걸어가지고요. 그 아파트를 다시 뺏어요. 이 여자가. 네, 그래서 이분은 2년 실형을 살고 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더 이상은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송파 경찰서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그 자수를 하고선요 이 두 모녀를 고발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다시 또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검찰이 이 두 모녀를 불기소 처분해줍니다. 가먼이설과 금품의 유혹에 눈이 멀어 중학교 동창인 40년 중마고를 욕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뼈아프게 참여하는 바입니다. 2010년 9월 10일에 법무사 자결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화병으로 어떻게 보면 2012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 자수서 등이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대태 씨가 다시 또 이 모녀를 고발하거든요. 그때 이제 사건을 맡은 게 그 나경원의 남편인 거죠. 이 사건을 1년 반을 끕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1년 실형을 살고 나요. 이 정대태 씨가. 그러니까 이 모녀와의 관계에서 4번의 소송을 하는데 4번 다 이 피해자가 다 패소를 하고요. 2번은 실형을 살아요. 이 모녀와 사건을 담당했던 그 양모라는 검사와 이 윤모라는 검사의 그 동거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 파다하게 지금 소문에 퍼져 있죠. 그리고 그 결혼 이후에 그 둔천동 땅을 가지고 그 안모 씨와의 그 소송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그 350억 정도 되는 그 위조 잔고를 만든 것들이 법정 진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때는 윤 춘장이 서울지검장일 때예요. 정대택 씨가 1년 실형을 사는 것도 윤 춘장이 서울지검장일 때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 사기수법이 그 정대택 씨한테 그 둔천동 땅 가지고 해설될 때랑 똑같아요. 공매에 좋은 물건이 딱 나오면 거기에 쩐주들을 모아서 마치 자기들이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잔고를 꾸미고 그 재력가 여인을 소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대택 씨도.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 근처에 같이 모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되돌려서 이제 뻥튀기를 해서 팝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익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상대를 뭐 사기죄든 무고죄든 해서 걸어가지고 그 상대는 거기다 제외시키고. 이게 이들의 수법인 거예요. 지금 기자들이나 이 경찰들도 이 모녀와 이 집안, 뭐 부동산을 한다는 동생들 있잖아요. 이 집안의 실체가 뭐냐, 정체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냥 부동산 경매 사기단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이 기사를 쫙 읽었을 때는 저는 이거부터 빨리 조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실제 직업이 브로커일 확률이 너무 크다. 네, 저는 이 도이치모터 사장과 이 김모시기의 사이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득을 공유하는 게 한쪽은 주식, 한쪽은 부동산이었을 확률도 저는 꽤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 전문 분야야, 이쪽에. 보니까. 저는 빨리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은 이 윤석열 업무를 직무 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감찰 있고 검찰청은 있지만 언론들 입 다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나오는데도 입 다물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16년 동안 묻혔던 것처럼 이 정도 기사는요. 저는 이 찌라시를 100만 장을 찍어가지고 길거리에 뿌려야 되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제 커뮤니티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커뮤니티에 많이 퍼날라 주시고 이 기사 좀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는 너무 심각하네요. 검사가 내가 기소하면 유죄고 내가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전 이거를 윤석열이 조국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가 검사야? 내가 똑같은 혐의로 너 유죄 만들어줄게. 저는 이 비극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